직선과 원의 방정식이에요. 네, 짤뚱하게 한 단원씩 끊어가면서 얘기를 합시다. 그리고 필수 예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술 위주로 설명을 한다고 했어요. 직선과 원의 방정식 지난 시간에 이제 잠깐 설명을 한 건데 여기 보면은 자, 벡터의 입장에서의 직선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죠. 우리가 벡터 좌표계를 사용하는 이유가 XY 좌표계를 대체하기 위해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아이고. XY 좌표계에서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으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1이라던가 아니면 2X 마이너스 Y 더하기 1은 0이라던가 하는 표현을 배웠어요. 이게 표준형이었고 일반형이었죠. 벡터에서도 그 표현이 있다는 거야. 벡터에서도 그 표현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좌표계를 이렇게 겹쳐놓고 벡터도 직접 좌표계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직선 위를 지나가는 이런 벡터, 이런 벡터, 이런 벡터, 이런 벡터.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하나같이 이 벡터들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을 이렇게 찍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X 벡터는 방향 벡터의 실수배 더하기 지나는 한 점 형태로 쓸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예전에 설명한 건데 요거는 잊어도 된다. 이거는 잊어도 된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결과가 뭐냐라는 건데 결과적인 형태가 L분의 x-x1 equal n분의 y-y1인데 요거를 외우라는 거죠. 요거를 외워라. 그래서 이때 이 하는 역할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 이 분모에 있는 이거 디테일을 얘기하자면 x 앞에 계수가 1이어야 해, y 앞에 계수가 1이어야 해. 혹시라도 x 앞에 계수가 다른 음수가 나와도 그 음수는 이 L이 가져가야 하는 거고, 밑으로 내려서 가져가야 하는 거고, 여기 혹시 앞에 2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거는 요 L의 2분의 1을 보내야 하는 거예요. X 앞에 계수는 1, Y 앞에 계수는 1로 맞췄을 때 나오는 이 두 상수가 방향 벡터입니다. 방향 벡터가 L, M이다. 이 역할을 분명히 알자라는 겁니다. 여기. 요런 형태가 되었을 때 요 U1과 U2를 그대로 순서쌍으로 만들어준 U1, U2가 방향 벡터이다. 여기서 말하는 방향 벡터는 뭐냐? 이 직선과 나란한 방향, 평행한 방향의 디렉션 벡터라고, 이 직선이 이 방향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벡터예요. 그러니까 이 XY 좌표계로 얘기하면 기울기에 해당하는 녀석이다. 기울기의 역할을 하는 녀석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주 본 표현이죠. x-x1, y-y1 했을 때 이 x1과 y1은 뭐야? 직선이 지나가는 점. 근데 그 점이 뭐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이 직선이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점. 이거는 이 XY 좌표계에서도 왜 우리가 기울기 m과 지나는 한 점 x1, y1이 있어야만 이 직선을 구할 수 있다 라고 했잖아.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x 뒤에다가 마이너스에서 지나는 한 점의 x좌표를 y 뒤에다가 y 마이너스 한 점 요렇게 표현을 해주면 그게 벡터 좌표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이게 생각보다 매우 유용하다 라고 했죠. 그럼 두 번째 이 녀석은 뭐냐, XY 좌표계를 생각해봐요. XY 좌표계에서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을 줬을 때 그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공식이 있었고 그 공식은 y-y1은 m의 x-x1이었었어. 근데 이거 말고 기울기를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지나는 또 다른 한 점을 이렇게 줬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인데 그때 그러면 이 두 점으로 내가 기울기를 만들면 된다라고 했었죠. 기울기를 만들면 된다. 어떻게 만들어? x끼리 뺀 것분의 y끼리 뺀 거. x증분분의 y증분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리, m의 자리를 두 점으로 만든 기울기 x2-x1분의 y2-y1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x-x1 처리를 해주면 기울기가 그냥 대체되면서 바로 두 번째 공식이 되는 거였는데 이 벡터 좌표계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는 두 점이 주어지면 x1, y1, x2, y2 이렇게 주어지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만드냐? 그냥 똑같아. 지나는 한 점을 x-x1 처리하고 지나는 한 점을 y-y1 처리를 한 다음에 요 분모에 있는 자리가 방향 벡터의 자리라고 그랬죠. 이 방향 벡터를 두 점을 빼는 방법으로 x2-x1을 해서 방향 벡터의 x성분을 만들고 y2-y1을 해서 방향 벡터의 y성분을 만들었으면 우리가 처음에 이거 L분의 M분의 했던 이 LM의 역할을 x2-x1과 y2-1이 대체하면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이건 지난 시간 영상에도 있습니다. 다 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이 단원이 직선과 원의 방정식이니까 그러면 원도 벡터 방정식이 있나요? 요 얘기를 해봐야죠. 맞습니다. 원도 당연히 벡터 방정식이 있죠. 우리가 XY 좌표계에서 이렇게 A, B를 자신의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반지름이 R인 원을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야, 이 원이 그냥 이렇게 그려서 생겨난 원이 아니고 어떤 동점 P가 있는데 그 아이가 정해지질 않았으니 내가 x, y라고 할게 이런 거예요. 어떤 동점 P가 있는데 그 동점 P가 정점 A, B와 거리가 항상 R이라는 상수값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은 아주 단순하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죠.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의 루트값 이렇게 하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거리를 나타내는 공식이 돼요. 그 거리가 언제나 r이다 라는 식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쁘게 만들겠다고 양변 제곱하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 제곱이 되는데 선생님 그럼 이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잖아요. 이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놔야 되는 건 이 a와 b는 상수, 고정점이고요. x와 y는 변수, 빈 방이에요. 빈 방. 그러니까 어느 점일지가 결정이 안 돼 있는 녀석이야.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거리가 r제곱, 이렇게 제곱해서 r제곱과 같아지는 모든 xy들이 다 얘를 참으로 만드는 애란 말이야. 그런 점이란 말이야. 그런 점들을 좌표 평면 위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원이라는 형태의 도형이 그려지더라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이름으로 자취라고 하는 거예요. 자취. 예, 이 P는 분명히 점이라고 했는데 왜 이게 도형이 나오냐? 이 P라는 동점이 움직여 다닌 자취를 우리가 원이라고 부르는 거다. 원이라는 도형이라고 부르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형을 나타내더라도 그거는 점을 일단 얘기하고 그 점이 이런 제한 조건을 만족할 수밖에 없으면 이런 도형이 된다라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벡터에서는 그 짓을 어떻게 하냐? 똑같습니다. 여기 이 중심이라는 점이 있겠죠. 이 중심을 나타내는 벡터, 위치 벡터를 하나 둬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결정되지 않고 돌아다니는 x벡터를 하나 이렇게 둘 거예요. x벡터는 결정이 안 됐어. 그냥 어떤 점이야, 어떤 점. 그리고 a는 여기 요 점, 요 a라는 점을 딱 찍고 있는 벡터예요. 그러면 x 너는 뭐 맘대로 돌아다녀. 맘대로 돌아다니는데 다만 이것만 꼭 만족시켜 라고 명령을 주는 거죠. 뭐만 꼭 만족시키냐면 a와의 거리가 r이 되는 것만 만족시켜 이렇게요. r이 되는 것만 만족시켜. 그거 외에는 네 자유대로 돌아다니면 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x벡터는 이게 나한테 자유가 있는 게 맞아? 이러는 거죠. 이 거리가 r 된 이 점만 x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어요. x가 될 수 있어요. 거리가 r인 이 점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어요. 거리가 r인 이 점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어. 예. 그래서 그 제한 조건에 묶여서 돌아다니다 보면 이러한 궤적을 돌게 되는데 알고 보면 이 x가 그려내는 도형의 자취, 그 자취가 바로 원이 되는 거죠. A점으로부터 R로 그 거리를 묶여 있으라고 얘가 명령을 내렸으니까. 자, 그 명령에 해당하는 조건을 식으로 세우면 됩니다.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두 벡터의 차이의 절대값이라고 했죠. 이렇게 되면 x벡터와 a벡터를 뺀 다음 요런 벡터가 나오는데 이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 거리가 상수 r이다예요. 이게 원의 벡터 방정식입니다. 원의 벡터 방정식. x벡터 빼기 a벡터의 절대값은 상수 r이다. 이제 앞으로는 벡터가 이렇게 x벡터가 있고 거기에 a벡터가 있고 는 2이다 이런 장면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a벡터가 나타내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2짜리 원 위를 돌아다니는 벡터 x가 되겠구나. 이거 원의 방정식이네 라고요.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원을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 우리가 또 이제 그러면 지금은 난처하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뭔 소리야 이게 뭐 이렇게 하겠지만, 또 결국은 문제 막 풀다 보면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원의 방정식의 벡터 표현이.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다음에 이런 형태가 나오면, A 벡터가 나타내는 점, 중심 반지름 2짜리 원이구나. 잘해.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못해. 이러면 뭐야? x벡터의 크기가 3이란 얘기 맞죠? x벡터의 크기가 3이란 얘기 맞는데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야. 이게 도형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이거 도형 맞습니다. x벡터는 돌아다니는 점이고요. 자기 자신의 절대값이라고 했을 때 생략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빼기 0벡터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0벡터는 안 써도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0벡터 중심 반지름 3짜리 원의 방정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점 중심 반지름 3짜리 원이라고. 이 표현인데 이 표현에 워낙 익숙해지다 보면 거기서 0벡터가 생략된 케이스는 또 다른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나오면 원이군. 이게 공간 도형에 가면 그대로 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이면서 동시에 구인 녀석, 구인 녀석의 벡터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을 한다. 하나 더. 그러면 원을 나타내는, 직선을 나타내는 형태는 L분의 x-x1, m분의 y-y1의 x2-x1, 뭐 이렇게 이제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원은 그렇게 여러 종류가 없나요? 있어요. 원 또 하나. 원을 주는 조건 중에 중심 A와 반지름 R을 주면 x-a 벡터의 절대값은 R이다로 이 원의 벡터 방정식을 표현한다 라고 했는데 조건을 중심이 아니고 지름의 양 끝
예, 지름의 양 끝점 A 벡터와 B 벡터를 줄 경우 요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 요것도 생각을 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외우는 거예요. 뭘 생각을 해. 좌표 평면 위에 지름의 양 끝점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A 벡터, 이게 B 벡터 이렇게. 그럼 내가 원을 하나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AB를 연결하면 지름이 되고 그 가운데에 중심이 있고, 예. 이 서로 간의 거리의 절반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름의 양 끝을 주면 원 하나가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위를 돌아다니는 어떤 임의의 동점 벡터 x가 어떤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가. 여기서 이 원 위를 다녀야만 하고 이게 도망갈 수 없는 그런 등식을 하나 마련해 주면 되는데요. 그 등식이 뭐냐 하면 어떤 점 위에 있어도 말이에요. AP라는 선분과 BP라는 선분, 즉 지름의 양 끝과 이 원 위의 한 점을 연결하면 이쯤 되면 다들 예상이 되죠? 예, 이거 항상 직각을 만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설사 P점이 이쪽으로 도망을 가도 그게 원 위의 점이기만 하면 AP와 BP의 각도는 직각이 되어야 되는 거죠. 혹시 아래쪽으로 도망가면 되나? 아래쪽으로 도망을 가도 이렇게 지름의 양 끝과 연결을 하면 반드시 직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점을 등식으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수직하다의 조건이 뭐였지? 이거 필요 충분 조건으로 기억하라고 그랬지? 수직하다의 필요 충분 조건은 내적 제로예요. 수직하다의 조건은 내적이 제로인 거라고. 내적이 0이면 두 벡터가 수직한 거다.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으로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X 벡터에서 A 벡터를 빼면 요 A와 P를 가로지르는 벡터가 나오죠. X 마이너스 A 벡터 내적, 예, 또 요 똑같은 X 벡터에서 B 벡터를 빼주면 요렇게 날라오는 벡터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X 마이너스 B 벡터, 이 두 벡터를 내적하면 0이 된다. 요렇게 하면 이게 원 또는 구를 나타내는 벡터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기억해 둬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 두 표현을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뭔 얘기냐는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건데. 뭐, 그냥 한 단원 깔끔하게 딱 세팅한다는 생각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처음 1,-1을 지나고 직선, 여기 1분의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그랬죠. 1분의 x-1, 2분의 y-3의 평행한 평행한 그러면 이거는 방향 벡터를 공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방향 벡터를 공유한다. 우리 왜 XY 좌표계에서도 평행하다 그러면 기울기가 같다였잖아요. 기울기가 같다. 여기서는 방향 벡터가 같다예요. 그러니까 1번의 답은 방향 벡터를 밑에다가 이렇게 1과 2를 깔고 그리고 이제 지나는 한 점은 요걸 써라 하는 거니까 x-1, y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직선을 만들어낸 겁니다. 다음 이번에는 그 방향 벡터를 1,4, 2,3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점으로 만드는 직선의 방향 벡터를 공유해라 라는 뜻이니
이번에는 약간의 수고를 하면 되죠. 2 빼기 1, 1분의 3 빼기 4, 마이너스 1. 자, 우리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어떻게 하면 빼기를 어떻게 하든 양수로 만들고 싶은 그 욕심이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이거 방향은 꼭 지켜야 됩니다. 2에서 1 뺐으면 3에서 4 빼야 되는 거고 1에서 2 뺐으면 4에서 3 빼야 되는 거예요. 예, 어느 쪽이든 관계는 없는데 방향은 꼭 지켜라. 그 다음에 3,1을 지난다는 여기 있으니까 x-3, y-1. 이거 익숙해지면 xy 좌표계에서 직선 구하는 것보다 더 편하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형식과 틀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다가 내가 넣기만 하면 되거든. 예. XY 좌표계에서의 그 직선은 약간의 암산이 필요하잖아요. 계산이 필요한데 이건 필요 없어요. 그냥 뚝뚝뚝뚝 여기 자리에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방향 벡터 밑에 지나는 한 점 옆에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도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4,1을 지나고 수직이다. 그럼 수직이다는 어떻게 처리해요? 라는 건데, 예, 수직이다는 원래 처리법이 있기는 있어요. 이게 수직인 벡터, 법선 벡터라고 하는데 법선 벡터를 가지는 공식이 있기는 한데, 예, 지금은 시험 앞두고 얘까지 익혀라 라고 하는 건 무리라는 판단하에 좀 전에 우리가 배운 방향 벡터를 그냥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을 그냥 이렇게 찍어보라고. 1,0. 그러면 원점에서 이 1,0을 향하여 뻗은 이 벡터가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수직인 벡터라는 거예요. 수직인 벡터. 그럼 얘하고 수직이려면 직선이 어떻게 생겨야겠냐고.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반드시 Y축과 평행한 이 상태로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죠. 이 상태로 이렇게 되어야만 얘랑 수직, 직각, 요 방향에서 직각을 유지할 수 있다 라는 얘기니까 이 직선이 4,1을 지나도록 하면 되는 거죠. 4,1을 지나도록 하면 어쨌든 Y축과 평행해서 이 벡터와는 수직이 되는 거고, 이 세로선은 4,1을 지나야 하는데 사실 1은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면 4가 여기 X좌표에 있으면 4,2, 4,3, 4,4 다 지날 수 있어요. 이 직선은.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XY 좌표계에서 쓰는 그대로 X 이퀄 4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직선입니다. 그러면 너무 특수한 케이스를 먼저 풀었죠? 이렇게 X축이나 Y축에 수직인 법선 벡터를 가지고 직선을 만드는 케이스는 이런 식인 거고, 좀 더 일반적으로 이런 직선의 수직이고는 어떻게 해요? 인데, 수직이고는 역시나 내적 제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향 벡터는 x끼리 뺀 거, 분해가 아니라 이제 콤마로 이렇게 쓰면 3 빼기 1, 마이너스 2 빼기 2,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랑 수직이면 되는 거니까 이 녀석과 내적하여 0인 애를 아무거나 하나 만들면 돼요. 자, 보세요. 2, 마이너스 4 내적 얼마, 얼마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그 다음에 0을 이렇게 할 거야. 0이 될 거야. 그러면 얘랑 곱하고 더하기 얘랑 곱했을 때 0 되는 애가 누가 있을까? 제일 편한 건 얘네 둘의 자리를 바꾸는 거라고 그랬어요. 4,2 이런 식으로. 그러면 4, 2,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은 제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네 둘의 자리를 바꾸며 둘 중 하나의 부호를 바꿔놓으면 돼요. 자리를 바꾸며 부호를 바꾸면 돼요. 내적 제로입니다. 근데 방향 벡터가 4,2라고 한다면 이거는 2,1이어도 되는 거죠. 방향 벡터는 원래 크기가 없는 애니까
예, 굳이 2배가 된 애를 뭐하러 해? 2,1이면 된다. 그럼 2는 4,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니까요. 예, 2,1을 방향 벡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 밑에 깔고 1 밑에 깔고 끝났어요. 준비가 끝났고 선분 AB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더해서 반 하면 2고 이거 더해서 반 하면 0이고 2,0을 지나는 거니까 x-2, y-0 하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 거예요. 차분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 뭐라 그랬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라.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두 개의 직선을 갖다 놓고 두 개의 직선을 갖다 놓고 이거를 구해라 이런 얘긴데 이런 얘긴데 이거 갑자기 어떻게 구해요? 가 아니라 너희가 방향 벡터라는 무기를 들고 있으면 얘랑 나란한 벡터인 이 벡터의 이 D1 방향 벡터와 얘와 나란한 벡터인 이렇게 생긴 이 벡터 D2를 니네가 들고 있으면 결국 D1, D2가 이루는 각이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과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위각이죠. 동위각으로. 그래서 별거 아니고 직선 두 개 나왔을 때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라 그러면 빨리 방향 벡터부터 뽑아라. D1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분의 1하고 2,1이 방향 벡터예요. D2 하면 1,2가 방향 벡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 사이각은 어떻게 구하나요? 내적을 이용하면 되죠. 내적의 정의가 D1 내적 D2는 D1의 절대값, D2의 절대값, 코사인 세타니까 이 코사인 세타만 남기고 D1, D2의 절대값 두 개를 밑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름 공식 아닌 공식이 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는 절대값 D1, 절대값 D2 분의 D1 내적 D2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를 보면 코사인 세타 하잖아? 그러면 아래는 뭐 한다고? 아래는 이 두 벡터의 크기 두 개 곱한다고. 그러면 2의 1이니까 제곱해서 루트 씌운 게 크기니까 루트 5. 그리고 요놈도 1 더하기 4의 루트 값,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내적은 성분곱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둘이 곱하면 2, 둘이 곱하면 2. 요게 답입니다. 그냥 5분의 4 이런 식으로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런 벡터 방정식의 직선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XY 평면에서 배운 일반형의 형태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쉬운 방법을 얘기해 줄게요. 쉬운 방법. 어차피 평면 때 할 거니까 여기 X 앞의 개수랑 Y 앞의 개수를 이렇게 벡터로 따세요. 이렇게 2,-1 2,-1 그 여기 X 앞의 개수, Y 앞의 개수를 따면 1,1이 되겠지. 이거 나중에 평면 할 때 얘기를 해주겠지만 이렇게 X 앞의 개수와 Y 앞의 개수를 따오잖아. 이러면 이 직선과 수직인 법선 벡터가 됩니다. 아까부터 얘기하는 법선 벡터가 돼요. 법선 벡터가 돼요. 그리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그 녀석의 법선 벡터, 그러니까 얘에서 이렇게 수직인 벡터를 하나 뽑아내고 얘에서 수직인 벡터를 이렇게 하나 뽑아내잖아요. 그럼 이 세타가
고스란히 이 두 법선 벡터가 이루는 세타와 일치하는 각이 됩니다. 왜 그러는지는 잠깐만 이렇게 보조선 연결해서 구하면 돼요.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고 이게 직각이니까 요 녀석이 90-세타일 텐데 얘가 다시 직각이니까 이게 90-세타면 여기가 세타여야지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요런 식이에요.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공식은 h1 절대값, h2 절대값에 h1 내적 h2 똑같습니다. 방향 벡터로 하나, 법선 벡터로 하나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같아요. 그래서 요 두 녀석 가지고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루트 5, 루트 2, 그리고 내적, 2, 마이너스 1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서 참고사항은 뭐냐면 방향 벡터를 이렇게 자리를 잡다 보면 여기는 절대값 크기니까 원래 양수인데 이 분자가 음수가 될 때가 있어요. 분자가 음수가 지금도 아슬아슬했죠. 이게 만약에 뒤에 있는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4였다면 이 분자가 음수가 됐을 거야. 자, 그게 뜻하는 바는 뭐냐면요.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내가 방향 벡터를 이렇게 잡고 요 예각을 구하기를 바랬는데 그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 이런 벡터하고 구해서 둔각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내적하는 바람에 둔각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근데 여기서처럼 0에서 90도 사이에 예각을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안전빵으로 절대값 쳐주시면 됩니다. 절대값. 어차피 2세타하고 2세타 사이는 180-세타라서 코사인의 절대값 크기는 똑같고 부호만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내가 구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왔어. 아이 둔각 구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플러스로 바꿔만 주시면 돼요. 그럼 예각으로 바뀝니다. 평행 수직 얘기는 지나갈게요. 자, 방금 전에 저 앞까지는 지난 시간 영상에도 있는 한 얘기고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 하는 이야기 원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이 예제 5번은 사실은 문제이자 설명이에요. 문제이자 설명.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요 표현은 안 익숙할 수도 있겠다. 우리 벡터 AP는 벡터 OP 마이너스 5A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시점을 통일한 두 개의 벡터를 요렇게 보내는 방법으로 AP 벡터를 표현할 수 있는데 절대값은 5이다 이렇게 하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OA는 고정점, OP는 동점. 그래서 어떤 고정점으로부터 이 동점 사이의 거리가 5가 되는 점은 반지름 5짜리 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로요? 진짜로? 이게 어떻게 원이 되는 거야? 이게 원이 될 수가 어떻게 있어?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 여기다가 좌표계, 어차피 우리 벡터 좌표계 XY 좌표계랑 겹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3,4니까 이쪽을 강조해야겠군. 네. XY 좌표계에다 마치 그려놓은 점 A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OA 벡터입니다. 벡터 좌표계예요. OA 벡터고 그 다음에 OP 벡터라고 하는 어떤 녀석을 제가 잡을 건데 그 녀석은 결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x, y라는 성분 표시를 할 거예요. OP 벡터는 성분 표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이 둘을 뺀 벡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OP-OA 벡터 그러면 이 끝에서 이 끝을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벡터가 나오는데 이 벡터의 사이즈가 5이다 라는 등식을 세우면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이 벡터 방정식을 그대로 식으로 써볼게요. 5p-5a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x, y와 마이너스 3, 4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x 더하기 3, y 마이너스 4 이렇게 성분 표시가 되죠. 엄연한 벡터입니다. 그럼 얘의 절대값은 어떻게 돼요? 5p-5a의 절대값은 루트 x 성분의 제곱 y 성분의 제곱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예, 그죠? 그게 항상 5를 만족해야 된다? 는 5입니다. 는 5 이렇게 등식이 되죠. 그러면 이 루트가 꼴보기 싫으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5의 제곱 이렇게 되죠. 모습이. 자, 아무리 1학년을 대충 보냈어도 이걸 몰라보면 그 다음 대책이 없는 거죠. 기하를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못 알아보면. 이거 xy 좌표계에서 어떤 식으로 읽히는 애인가 보세요. 마이너스 3, 4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5짜리 원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출발했어? 여기서 출발했다고. 여기서 출발한 애를 성분 표시 그대로 쓴 게 이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xy 좌표계에서 마이너스 3, 4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5짜리 원은 벡터 좌표계에서 요렇게 한 줄짜리 등식으로 쓸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번에는 두 점 A와 B에 대하여 AP 내적 BP는 제로를 만족시키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뭐 다른 해석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벡터를 내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원점이 시점이 원점이어야 하므로 AP가 아니고 OP-5A로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OP-5B로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건 A에서 P를 향하는 벡터, 얘는 B에서 P를 향하는 벡터인데 그 두 벡터의 내적이 0이라는 건 이 두 개의 벡터가 항상 수직이어야 한다. 그래서 미리 해석을 내려보자면 지름의 양 끝점이 A와 B인 이 도형에 원 위에 P가 놓여져 있을 때만 AP 벡터와 BP 벡터의 내적이 제로, 즉 수직이 유지된다 라고 하는 그런 녀석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원의 방정식을 뽑아낼 텐데 그 뽑아낸 원의 방정식을 분석해 보시면 틀림없이 AB의 중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이 지름의 절반인 녀석의 원의 방정식이 나올 겁니다. 확인을 위해서 미리 구해 놓을게요. 얘네 둘이 더해서 반 하면 얘가 마이너스 1. 얘네 둘이 더해서 반. 이번에도 마이너스 1.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중심이네요. 그리고 얘네 둘 사이의 거리는 16, 32 루트니까 4 루트 2, 2 루트 2. 이거 한 변 길이가 반지름이 2 루트 2인 원이네요. 저는 이미 이 벡터 방정식으로 해석을 끝냈습니다. 해석을 끝냈고 그 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중심 반지름 2 루트 2짜리 원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점 P, OP 벡터는 늘 그렇듯 x, y로 이렇게 미지수화 시키시고요. OP-5A 벡터를 하면 어떻게 돼요? OP-5A 벡터를 하시면 x 플러스 3, y 마이너스 1입니다. 요 x, y에서 이거 뺀 거예요. 또 OP-OB 벡터를 구해볼게요. 이번에는 x 마이너스 1, y 플러스 3이에요. 얘네 둘을 x, y에서 뺀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을 내적할게요. 내적하면 OP-OA 내적 OP-OB가 되는 거고, 그것은 성분 곱의 합이라 했으니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1
더하기 y 마이너스 1, y 더하기 3이 되는데요. 약간의 정리를 좀 해보죠. 예, 이거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이 되는데요. 예, 이퀄 0이랍니다. 이퀄 0, 이퀄 0 하시죠. 그러면 벌써 여기까지만 정리해도 이거 내가 알고 있는 무언가와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 드시죠? 예,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에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만들려면 더하기 1이 있어야 하니까 얘를 마이너스 더하기 1 빼기 1에서 마이너스 4로 만들고 등호 오른편으로 넘기고 다시 y 플러스 1의 제곱하면 여기도 더하기 1 빼기 1 해서 마이너스 4를 등호 오른편으로 넘기면 딱 요 꼬라지가 되는 거죠. 완전 제곱식. 그래서요. 결론은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8이다. 자, 해석해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으로 해석해봐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중심 반지름 2루트 2인짜리 원이죠. 아까 예고했잖아요. 그런 애가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수고로움을 좀 볼래요? 이 수고로움을 다 해야겠니? 논술형이라면 다 해야겠죠. 뽑아라 그랬으니까 지금처럼. 뽑아라 그랬. 이 수고로움을 감수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뭐만 해석하면 이 벡터 방정식은 A점과 B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을 나타내는 거야만 해석이 되면 지금 이 방식으로 10초 컷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걸 다 한 다음에 결론이 똑같이 나면 얼마나 허무하냐.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여기 있는 예제 5번은 문제라기보다는 공부야, 공부.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도 뭔가요? 2점 3,4 x, y 이거는 동점일 거고 이거는 정점일 거고 각각을 스몰 c, 스몰 p라고 할 때 이거 그러니까 이 보세요. 절대값 p 더하기 c는 5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알고 있는 뭐가 있는데 이거 x 마이너스 a 벡터는 r 이러면 이거 원의 방정식인데 라는 뭐랄까 연상을 이렇게 해주면 이 녀석을 보면서 그러면 p하고 마이너스 c 벡터 이렇게 쓰고 는 5라고 하면 이거 마이너스 c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5짜리 원을 말하는 건데가 되잖아요. 예? 그럼 마이너스 c라는 게 뭐냐? 뭐겠어?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 녀석을 잘 해석을 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5인 원을 지금 P, 동점 P라고 부르는 거다 라는 얘기로 원의 방정식을 순식간에 구해낼 수 있습니다. y 플러스 4의 제곱은 25라고요. 예, 10초 컷이라고 그랬잖아요. 해석만 잘 내리면. 그러면 그 점 도형 P를 나타내는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그 위의 점 0, 마이너스 8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요거는 이제 고1 때 도형 공부 좀 열심히 한 사람들은 공식을 기억하고 있는 녀석이죠. 그냥 결론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 공식이 암기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거 보면서 외우세요. 곡선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인데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면 요 제곱을 풀어서 x 더하기 3, x 더하기 3 이렇게 두 개의 곱으로 분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y 플러스 4, y 플러스 4 이렇게 두 개의 곱으로 분리를 해요.
는 25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이 접선의 방정식은 공식을 주로 사용하는데 그 공식이 자기 자신의 도형의 방정식일 때가 항상 원이에요. 원은 자기 자신의 방정식을 공식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한 다음 뭐라느냐, 이 곡선 위의 점 0,8이라는 애를 넣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에다가, 이 두 개 중에 하나에다가 0 넣어주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8 넣어주고 끝! 이거예요. 정리하시면, 이걸 정리하시면 공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3x 플러스 3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4y 플러스 4고요. 는 25 하시면 3x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3, 3은 9,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 7 넘어가면 는 32 정도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7이 1로 넘어오면 32. 요게 우리가 구한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의 방정식의 공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뭐 딱히 의미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직선과 원의 방정식 간단하게 지나갔는데요. 사실은 직선과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간단한 이유는 뭐냐, 여기가 메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메인이 아니고 방금 전에 그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은 공간 도형으로 가서 그대로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공간에서는 이제 원이 아니고 구가 됩니다. 원하고 똑같은 정의를 가진 애가 구가 돼요. 그래서 공간에서의 직선, 공간에서의 구를 설명하기 위한 포석을 깔아뒀다 정도가 이 단원의 의미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한 겁니다. 실제로 원이면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 걸로 풀면 되지 그걸 왜 벡터로 바꿔서 풀겠어요? 의미가 없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들 잘 기억해 두고 계시다가 공간도형으로 넘어갈 때 똑같은 얘기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그게 제대로 공부를 한 겁니다.